타시고요. 아니 보통 전원주 선생님이 이런 자리에 나오면은 길 연장자 하시거든요. 오늘 꼬마.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 앉으시겠습니다. 아유, 내가 꼬마야.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102세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2년 전에 나오셨었잖아요. 그렇죠. 100세 되시던 해 새해 첫날 모셨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다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교수님 저희가 특별히 이름표를 준비했어요. 네, 사실 이름표라기보단 나이표에 가까운데요. 네, 교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뭔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오늘 뭐 어느 때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네, 어떠세요 느낌이? 네. 선생님 뵈니까 아주 저희 청년입니다. 베이비입니다. 네. 베이비. 맞습니다. 네, 전원주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 너무 반갑고요. 저는 어디 가서 이제 연예인들이 나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얘기가 힘든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정정 오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오늘 아침에 아들이 지금 이제 10세가 되거든요. 10살이 됐는데 선생님. 근데 나올 때 아빠 회사 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얘가 철이 들들었구나. 정말 이제는 예전에 좀 짧고 굵게 살아야지 뭐 생각했는데 길게 살아야겠다는 마음 갖고 나왔거든요. 선생님 뵈면서 오늘 많이 배우려고요. 네, 아니 뭐 1920년생이십니다. 우리 나이로 올해 102세가 되셨는데요. 교수님 102세 되신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99세까지는 내 나이를 인식하고 살았는데요. 네. 100세 되고 나니까 나이가 없어지고 말해요. 네. 그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나이니까 틀림은 없을 거지만은 남이 102세라고 하니까 그저 102세인가 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나이 생각 없이 살아요. 오히려 나이 생각 없이 사신다네요. 근데 그냥 너무 보기가 좋고요. 저는 비결을 알고 싶어요. 쟤는 아주 선생님 앞에 있는 꼬마 같은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신가? 그러게요. 교수님 젊음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83세 되세요. 네. 네. 아이고 나보다 비슷해 보인다. 워낙 젊어 보이세요. 우리 내 친구 김태길 교수가 누구 만나게 되면 저 김영석 교수는 철이 늦게 들어서 안 늙을 거라 그래요. 근데 아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주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철이 늦게 들었다고요. 그래서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고. 빨리 철들지 마세요. 네, 아니 철학자께서 철이 늦게 드시다니요. 네, 일찍 철이 드셨고 워낙 겸손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평소에도 진짜 선생님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그 텔레비전에서 선생님 뵐 때마다 야, 저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 지금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뭐 나이 얘기하면은 꼭 선생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정말 이 건강하신 게 어디 타고나신 겁니까? 아니면 후천적인 겁니까?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예. 우리 둘이 버스를 타면 앞에 앉았던 사람이 나한테 자리 양보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게요. 이렇게 글쎄요. 저하고 같이 저는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 하면 잘 비켜주는데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타고 아이고 허리 하면 선생님이 저 비켜주실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아까 나오시는데 아주 꼿꼿이 그냥 여기 서서 나오셔요. 내가 한 번 내 제자하고 버스를 탔는데요. 그 제자가 머리가 희거돼요. 앞에 앉았던 젊은이가 나 둘씩 보더니 근데 제자 보고서 앉으시죠. 그러니까 내 제자가 나보고 선생님 앉으세요. 그런데요. 사람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어렸을 때 건강이 아주 나빴어요. 네. 정말 나빴어요. 그저 한 20대 되니까 좀 좋아지고 50대 되니까 이제 정상이 돼요. 그다음부터는 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진 셈인데
3분의 1쯤은 타고나는 것 같고요. 3분의 2쯤은 요새 의학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예.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린 교수님- 시절엔 병약하셨지만 이제 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예. 좋아지신다는 말씀이고 타고난 부분과 자기 관리의 부분이 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너무 그 뵐 때마다 지금 건강한 모습이 네. 저한테도 이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저도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운동도 하는데 교수님 제가 못 버리는 게 식탐이에요. 그래서 저 어제도 닭다리 7개 9,900원 파는데 아이고. 그걸 못 지나간 거야. 사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식사 습관도 좀 남다르시다고 들었어요. 식사 습관이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평소에 근데 어떻게 드실지. 소식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식사 습관을 어떻게 가지냐 하는 게 꼭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루에 3끼씩 먹는데 예. 조반, 점심, 저녁 가리지 말고 다 균형 있게 3끼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소식한다고 적게 먹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이제 90이 넘으면 위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고 해도 이제 먹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우리 할아버지는 조금씩 드시는 거 보니까 오래 사시더라. 그런데 그건 저는 맞지 않고요. 내가 잘 아는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103세까지 사셨는데 네. 마지막에는 식사를 저는 못 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못 하니까 영양 칼로리가 없으니까 몸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링거 맞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식사는 3끼 정확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낫고요. 소식이 좋다 하는 건 좋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내 나이쯤 되게 되면 많이는 못 먹으니까 영양가 있는 것을 고르게 먹는 거. 많이 안 먹어도 고르게 먹는 게 좋고요. 단지 이제 습관 따라서 느끼는데 내 경우는 밀가루보다는 쌀이 소화가 잘 되고요. 밀가루도 쌀이. 쌀보다는 감자가 잘 돼요. 어머.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루에 감자 쌀을 많이 좀 먹고요. 밀가루 조금 안 먹어요. 소화 네. 때문에 안 먹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제 감자를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감자는 좀 소화가 잘 되지 않나. 그리고 가급적 좀 이렇게 과식만 하지 않으면 과식. 많이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90이 넘게 되면요. 그 식사가 조금 있어도 좋고 없어도 불편한 걸 느끼니까요. 뭐 조금 간식하는 게 좋아요. 중간중. 이제 제일 간식 잘하는 게 이제 영국하고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하고는 오후 2시쯤 되게 되면 그 차 한 잔, 또 무슨 케이크 하나 그렇죠. 그걸 하는데 네.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부담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식사는 습관화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건 내가 하나 권하고 싶은 건 뭔가 하니 저는 한 40-50년 동안 조반은 꽃 같은 걸 먹어요. 아, 같은 음식. 그러니까 무슨 맛이 있다 없다 하는 건 없고요. 의무적으로 꼭 같은 걸 먹는데 이제 우유 한 반잔 먹게 되고요. 네. 호박죽 조금 먹게 되고요. 감자 조금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조금 이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건 별로 안 먹지만 이제 계란 하나 먹고요. 계란 좀 큰 거 아니고 작은 거 하나 먹고요. 요 5가지는 아마 한 40년 습관이 됐어요. 아, 이미. 그러니까 이제 내 나이쯤 되게 되면 조반은 어떻게 먹나 하고 좀 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무적으로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한 끼쯤은 영양가 있는 거 이제 고르게 먹는 습관을 붙이면 괜찮은가 하는데 조반만은 그러니까 이제 내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어서 조반 준비하는데 조반은 꽃 같으니까 항상 같으니까. 좀
그건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네. 김 교수님의 식사 습관은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소식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고 했고요. 삼시세끼는 규칙적으로 드신다. 대신 내 몸에 정해진 양을 넘어 먹진 않는다. 과식은 안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항상 같은 음식을 드신다. 우유 반잔, 호박죽 조금, 감자 조금, 그리고 과일 조금, 계란도 있을 그리고 거예요. 계란까지 드십니다. 하나 더 중간에 간식도 네. 얘기하셨습니다. 중간중간 간식. 그렇죠. 예, 예. 그게 제 그리고 생각에는 소화력이 떨어지시니까 네. 조금씩 자주 칼로리는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신 것 그리고 같아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것도 그렇죠.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교수님께서는 예. 이제 쌀과 감자가 감자. 몸에 맞다고 하셨고, 사실 교수님 운동도 여전히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은 운동이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건 좋지 않고요. 나이에 맞게 운동은 하나 쭉 계속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내 생활의 경험에 보면 운동은 건강을 위해 필요하고 건강한 일을 위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 건강의 첫째 조건은 일을 많이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거.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 그래서 운동, 건강, 일. 그래서 나는 90 넘은 사람쯤 되게 되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부 건강해요. 아, 네. 건강이 목적이 아니고 일이 목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일을 위한 수단으로 건강을 생각하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도 역시 운동의 일환이라고 예, 볼 수 예. 있겠군요. 근데 교수님, 저희들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1년에 뭐 한 160회 정도 강연도 하시고 계속 책도 쓰시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데 대한 특별한 뭐 이유도 있습니까? 역시 일은 습관이 돼서요. 일에서 일로 가니까 일이 즐겁고요. 또 일을 함으로써 보람 느끼니까 이제 삶이 풍부해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제 습관이 뭐인 거 아니? 이렇게 살았더니 건강하더라. 나는 이제 그거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자 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더니 건강하더라. 그런데 일을 많이 하고 적당하게 일했더니 건강해지더라. 아마 90 넘으면 그거 알 것 같아요. 네, 그 건강을 목적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 건강해지더라 이런 말씀이네요. 교수님 이렇게 살았더니 건강해지더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 이렇게 안에 일기를 매일 쓰시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는 게 어렵더라. 저는 안 돼요, 잘 그게.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각만 한 건 아니고요. 내 건강을 가지고서 50대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아파서 일을 못했다든지 또 무슨 건강이 나빠서 병원에 갔다든지 학교에 뭐 휴강을 했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일이 건강의 절대 조건이라고 믿고 있죠. 예. 교수님 매일 일기 쓰시잖아요. 일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 쓰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아마 이제 내 나이가 돼도 그 도움이 되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올해 한 50년 일기를 쓰는데요. 오늘 저녁에 일기 쓰기 위해서는 이제 재작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 읽어보고 작년엔 내가 어떠했던가 하는 거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일기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작년에는 내 생각이 조금 모자랐구나. 조금 내가 실수했구나 말이죠. 그리고 재작년이면 100세 되시던 애인데. 작년에는 내가 더 보람 있는 일을 했는데 오늘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정신적으로 늙질 않아요. 하고 조금씩이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한 자리 머문내는 건 옳지 못하고요.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급적 좀 그런 의미에서 일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단순히 일기만 쓰시는 게 아니라 2년 전 오늘, 지난해 오늘과 맞습니다. 비교하면서 예.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단순히 진짜 한 살 한 살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이렇게 뵈니까 예. 그냥 아까부터 저는 얼굴만 이렇게 진짜 영화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체 그냥 앉아 계시는 것만 봐도 저 참 우리들의 희망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특히 오늘 신충식 선생님이 유난히 감동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도, 나이가 네. 자꾸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저도 좀 멋지게 좀 살다가 보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보니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 교수님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 저희가 티벗에 질문창 열어놓겠습니다.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김영석 교수님의 나이 들수록 건강한 인생의 비밀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강연석에 서서 강의를 하시고 저희는 앉아서 듣는데 네네네. 감히 102세 철학자를 어떻게 네, 서시게 하겠습니까? 앉아서 강연 듣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강연이라기보다는 현인에게 삶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미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렇죠.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질문을 우리 선생님들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네. 강연 듣기에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 박수라도 보내드리면서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리 받은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신충식 씨께서 첫 질문 준비하셨죠? 네, 뭐 이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2년 전 퇴직을 하고 올해 4월이면 한갑이 됩니다. 요즘 한갑이야 예전처럼 환갑 잔치를 할 정도의 노년은 아니지만은 60이라고 하니 이제 인생의 말년을 향하는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 자식들은 다들 살기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들고요. 회사에 다닐 때 귀찮을 정도로 매일 오던 연락도 끊긴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네. 하루하루 살아가며 저는 이제 쭉정이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인생 후반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아마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60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60이 되나. 됐거든요. 네. 60이 되니까 50대에서 60이 됐다고 해서 무슨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60이 돼도 달라질 거 없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날 어른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며칠 전에만 해도 이제 학교 나가면 후배 교설이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러던 후배들이 낯석 보고서는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그러기도 하고요. 요새 뭘로 서일하세요?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요거 뭐 며칠 동안에 날 늙은이 대접한다. 잘못하다가 내가 정말 늙어버리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날 보니까 전혀 달라진 거 없어요. 예. 달라진 건 민구한 이제 회갑이 됐다는 거고 하나뿐이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65세가 되면 정년이 되면 이제 내 인생도 끝날 테니까 한 5년 동안은 열심히 좀 일해보자. 그래서 내 생애에서 60에서 65세까지는 정말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이 더 하고 싶어요.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말이죠. 이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퇴직하는 날 좀 오기를 부려보는 거죠. 후배 교수를 보고서 나 오늘 대학 졸업하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는 거라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리고 글 쓰는 거, 뭐 가연하는 거, 뭐 그냥 계속했어요. 한 10년 계속하니까 이제 75세쯤 됐거든요.
근데 내가 늙었나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60대는 뭐 꼭 같아요. 더 성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뭐 이렇게 쉽게 늙는 게 아니다. 그런 동안에 80이 됐거든요. 83세쯤 됐을 때 이제 나하고 동갑인 이제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 우리 50년 동안 이제 동갑이고 함께 일하고 이제 우정이 있는데 셋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계란에 노른자회가 있어서 계란 구실도 하고 병아리도 까나오는데 8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노른자회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보람있고 알찬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선진국가에 가게 되면 50부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그건 안 되고 60부터다. 60부터는 내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럼 60부터 몇 살까지냐 하니까 60에서부터 몇 살까지 성장하느냐가 문제가 돼요.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하고 이제 보람이 있으니까요. 60에서 출발해서 75세까지는 성장하더라. 학문도 올라가고 뭐 그렇고 말이죠. 나도 보람 있는 책 남겨놓은 건 다 이제 70 중반까지 되거든요. 70대에서 되거든요. 내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60에서 75세까지가 황금기다. 그럼 75세까지 성장하면 어떡하느냐? 그걸 얼마나 연장하느냐? 더 성장은 못하더라도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90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우리 셋이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태길 선생도 90세까지 사셨는데 세상 떠나기 한 7, 8개월 전까지도 일했거든요. 안병욱 선생도 93세에 돌아가셨는데 92세 때 텔레비전 나와보니까 그래도 또 나라 걱정하고 뚜렷하게 일하거든요. 난 조금 더 오래 가고요. 그래서 이제 얻은 결론이 뭐인 거 아니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젊어서부터 30까지는 넓은 힘의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 30에서부터 60까지는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고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끝나는 건 아니고 또 30년이 있단 말이죠. 또 이 30년은 어떻게 하느냐 사회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아들, 딸들도 다 독립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떠나게 되니까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앞으로는 30년은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느 기간이 더 소중하냐? 사과나무를 캐고 나게 되면 이제 열매 맺는 때가 소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줄 때는 오히려 60 이후다. 60 이후가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는 때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과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사회인으로 사는 30년하고 이렇게 세 기간으로 봐야겠다. 3단계를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 혼자 이게 생각을 하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잘못이고 누구나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가 사람들이 인생은 60부터다 그러면 남의 일같이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60부터 인생이 정말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보고 묻기를 개인적으로 나는 몇 살 때가 제일 행복하고 생산적이고 사회적인 보람을 느끼면서 살았느냐 하고 물어보면 60에서 80까지인 것 같아요. 60에서 80까지. 그 20년을 빼버리면 내 인생의 반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인생을 저는 3단계를 보고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자를 만들 때가 왔다.
그거 이제 대답이 들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나는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생 3단계에서 사회적으로 보람을 느끼려면 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3단계를 살아가는 자세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3단계를 사회인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으로 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3단계 가서 60 이후야. 네네. 60 이전까지로서 내 인생이 끝났으면 사회에 주는 거 아무것도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60에서 90까지는 사회에 주면서 살았으니까 보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인생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 게 오늘 사연 주신 분도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60이 넘으니 사회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같고 아까 뭐 쭉정이 같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시는 그 허탈감, 공허함이 나이가 주는 무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외려 무슨 말씀이냐. 60이부터가 인생의 황금기, 노른자위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느낌인데요. 저에게도요. 물론 신 선생님은 20년 전에 60대에 접어드셨지만 그때 이미 이런 마음가짐을 알았더라면 좀 더 편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 50대 되니까 그 60대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친구들도 이런 모여서 뭐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인생은 60이라는데 60은 좀 더 되고 65세쯤 되면은 뭐 대충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물우물 하다 보니까 한 70쯤 되니까 내가 또 70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희들 느낌은 그래요. 저는 한 70쯤 되니까 이제 인생 2막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슷한 말씀이네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선생님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안 늦어요. 아직 정말 오늘 창조하십니다. 저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고 얘기가. 근데 어떤 이제 연예인에 20대에 들어와가지고 밑바닥에서 힘들다가 한 50대에서 조금 떴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쯤 하면은 연예인 생활이 끝나겠구나. 그땐 60에 한갑잔치고 60이면 끝났어요. 그래서 못 해먹겠구나. 이제 끝나겠구나. 그랬는데 그래도 힘이 생기고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80대가 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만둘 때가 됐다 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저도 90세, 100세까지 해먹고 싶습니다. 지금 노른자세요. 지금 황금기세요. 네네. 그럼요. 그런데 그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거기에 따르는데요. 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나 비슷한 몇 사람은 가능하지만은 일반은 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 누구나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뭔가하니 30이 될 때까지 이제 교육을 받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육에 대한 가치관, 교육에 대한 생각이 90을 바라보게 되면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쉽게 또 짧게 얘기해야겠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의 백리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선진국가에 가게 되면 이 백리 가운데 초등학교 다니는 거, 중학교 다니는 거,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죠. 예.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흑인 애들이 학교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못하면 부모가 감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이제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백리길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온다. 이건 나라가 교육시켜주는 게 기차를 타고서 30년은 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직 70년가 남아있다는 거. 이건 걸어가야 돼요. 대학에 가는 사람은 이제 10리 더 기차를 타고 가서 40리 가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나머지 60년은
걸어가야 돼요. 네. 이거 이제 인생을 3단계로 살려고 하게 되면 교육의 변화인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나야 뭐 대학도 못 갔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내 운명인데 하고는 70일 보내요. 대학 나온 사람들은 전문직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의사가 되거나 무슨 법관이 되거나 교수가 되고 나면 이제 나 뭐 가르치면 되지. 내 뭐 더 성장 안 해야 된다. 나머지 60일 내버려요. 이제 그렇게 생각지 말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70일을 가고 대학 나온 사람은 60일을 가서 인생의 100리길을 다 가는 사람이 인생의 3단계를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죠. 교육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또 지금은 누구나 대학을 나오니까 걱정한 옛날은 이제 대학 가게 되면 사명감 비슷한 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90일 이제 100일 갔거든요. 내가 아는 공무원 가운데 김수학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대구 시장으로 실 때 내가 처음 만났거든요. 그 시청 직원에게 가연을 끝내고 시장실에 들어가 앉아서 잘 마시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아들 딸들은 다 고등학교 대학 다니는데 제가 고등학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고등학교 못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학교는 초등학교만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국가고시, 검정고시 보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됐다 그래요. 그럼 학교는 졸업장은 초등학교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분이 경상북도 도지사 됐거든요. 국세청장 됐거든요. 국영기업체 토지개발공사에 사장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새마을본부 중앙본부 책임자까지 됐거든요. 나는 그분을 이렇게 가까운 사이니까 보고 나는데 내가 저분만한 위치에 있었으면 못했을 거다 말이죠. 저분 해냈구나 말이죠. 근데 그런 분은 능구하니 심리 기차를 타고 와서 90리 걸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야 돼요. 그 안 가지는 사람은 이제 3단계를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은 못 하는데 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일이 행복이고 일이 즐겁고 일이 보람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난 누구나 갈 수 있고 또 누구나 가게 돼 있지 않는가. 그렇게 국민을 키우고 나 자신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자 하는 그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할 거예요. 예. 네, 인생을 백리길로 비유하셨고요. 또 교육을 기차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백리 인생을 지나서 더 멀리 가고 계신 분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이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모시고 삶의 지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전원주 선생님이 다음 질문 준비하셨죠? 네. 아유, 저도 그냥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외로울 때도 많고요. 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뭐 이제 주위에서 친구들이 남편이 먼저 간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먼저 가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아직까지 사셔가지고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고 사셨어요?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글쎄요. 누구나 다 겪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그 자연에 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 아내가 세상 떠날 때 이제 80대 중반이거든요. 나도 이제 비슷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 90까지 살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 재혼을 한다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100세까지 살 줄 알았으면 혹시 또 생각 좀 바꿔 할지 모르죠. 그 생각 안 하고. 또 90대니까 95세까지만 열심히 일하면 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봤는데요. 제일 좋기는 100년 해로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요. 그건 뭐 말할 게 없고요.
늙으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민관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아들, 딸들을 위해서는 다 앞으로 내보내고요. 나는 오히려 뒤에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녀들이나 이제 일이라든지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떨어지게 되고 직장에서 또 떨어지게 되면 이제 혼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크게 말하면 사랑이 있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인간. 사랑이 있는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민관이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내 사랑을 내가 받고 이걸 나누어야 돼요. 근데 나는 90까지는 이제 친구들이 좋아서 뭐 외롭다 그건 몰랐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밖에 이제 몰랐으니까 몰랐는데 오히려 이제 친구들이 다 90대에서 떠나고 나니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내 아내가 세상 떠난 것보다도 친구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더 힘들대요. 아, 오히려 더 허전하게. 얘기할 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좀 만나야겠다 말이죠. 그 다행스럽게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만나고 그러는데 친구가 된 사람들 이제 쭉 보게 되면요. 만났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 게 아니고 내가 그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아, 네. 네. 예를 들어 말하면 저 사람은 이제 부인이 돌아가고 혼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친구가 됐기 때문에 다시 회복했다. 또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남편도 먼저 돌아가고 우울증에 걸려서 희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만나고 우정을 나누는 동안에 행복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인간관계를 이제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가정 문제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런데 나는 그 점은 이제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좀 앞선 것 같아요. 한 번 독일에 갔다가 이제 프라이버그 대학의 교수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하면 40까지는 결혼을 못 해요. 아, 네. 너무 부담이 크니까요. 일반적으로. 40이 넘어야지 결혼하게 되거든요. 40이 넘어서 교수가 돼서 부교수 이상 자리가 잡히게 되면 또 그때는 또 학문에 또 빼달려서 결혼을 못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만났던 교수는 42, 3세쯤 돼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자친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의 교수를 있고 그 여자친구는 이제 뮌헨에서 문화사업을 하는데 나이 차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됐어요. 주말마다 이제 만나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게 되면 스위스 여행도 가고요. 몇 해 전에 이제 일본도 다녀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또 이제 사람이 80이 넘게 되면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제 연정이라고 그럴까요? 연애하는 감정으로 살게 돼요. 가정을 가지게 되면 애정을 가지고 살게 돼요. 80이 넘게 되면 부부관계도 인간관계, 인간의 관계를 된다고요. 이제 내가 한 20년 동안 내 아내 제 병간호를 해줬는데 다들 그 20년을 어떻게 해줬냐 그러는데 그 인간애를 표현해요. 한 인간의 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이에 들어서 고독하고 외로울수록 친구를 만드는 거. 남녀 관계 뭐다 없이 서로 믿고 도움을 주는 친구라서 그 우정 관계를 자꾸 살려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내가 쭉 보면 80 넘어서 재혼한 친구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나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민구안이 재혼은 하지 말고 친구가 됐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래요. 내 아주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재혼했다고요. 성격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성공할 거다 그랬는데 다시 헤어졌어요. 그래서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둘이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 친구가 되자. 그래 그 여자는 미국이고 그러니까요. 미국 가서는 또 친구가 되고요.
또 여구가 친구가 되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는 나이 들듯의 우정을 좀 살려가는 거, 그건 좀 노력해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보죠. 예. 근데 저 교수님, 근데 그 친구 뭐 말씀하셨는데 지금쯤은 교수님 친구도 없잖아요. 예. 사실 또 그런데 나는 친구가 없다고 하는 거는 좀 잘못 생각이고요. 네. 예.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예. 나이에 상관없는 소통이 가능한 친구. 하고 제일 좋은 건 예.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면 그건 큰 행복이에요. 네. 이게 생각의 전환입니다. 내가 저 친구를 만나서 행복해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저 친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 친구와 만나서 놀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 친구와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노년에 재혼해서 행복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남녀간에도 우정을 추구해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어찌 보면 좀 숭고한 사랑이 인생의 비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선생님 오히려 이 말씀 듣고 행복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제가 제일 즐거운 날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고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을 살게는 거 이게 굉장히 외로움을 달래는 길이고요. 이게 나이 먹은 거 80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늘 또 느꼈어요. 진짜요. 아니, 저도 오늘 좀 약간 제 아내가 일 안 하고 좀 TV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수님 제가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가 많거든요. 근데 아내들은 그걸 의심하는데 의심하지 않고 전 정말 친구거든요. 네,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80 이후에 가는 지금 교수님은 80 이후를 말씀하셨어요. 교수님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주위에서도 그렇고 그냥 팔자야. 팔자대로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운명이라는 게 정말 정해져 있어서 바꾸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은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 근데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아마 쉬울 거예요. 100년 전에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고 100년 후 지금의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건 운명이가 돼요. 100년의 역사라는 게 운명을 만들고요. 그렇죠. 아프리카와 런던이라는 그 공간이 이제 만든 운명이니까 그건 운명이에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데 같은 때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운명을 개척하는가, 누가 자기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가, 그거 이제 우리가 운명이 아니고 그건 이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이제 주어진 조건이죠.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민관이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살다 간다 그겁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1의 운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성격을 바꾸는 사람은 운명을 바꾼다.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행동과 연구한 사람들 제일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성격을 바꾸면 운명을 바꾼다. 그 사람도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보는데 성격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라.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을 바꿔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은 누구나 바꿀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는 게 좋다 하는 건 민구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하고 늦게 일어난 사람이 10년쯤 지나면 성격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생각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민구안이 같은 인생을 출발하더라도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나는 그게 더 중요한 줄 알아요.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이제 한반에서 공부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모르는데 윤동주 시인은
나는 60이 되거나 70이 되거나 시인이 된다고. 시가 내 인생이라고. 시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아주 그때부터 뚜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을 못 태우고 살았지만은 자기 인생의 방향과 운명을 바꾼 사람이 돼야 그 목표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황순원 작가인데요. 이 사람 나보다 조금 선배인데 이분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소설가 된다고. 소설서 내 인생을 산다고 말이죠. 그래 그걸로 60이 돼도 70이 돼도 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홍차이라고 이제 소아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중학생 때부터 난 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 그래요. 그것도 의사가 아니고 소아과 의사가 된다는 걸 왜 생각했는가 보니까 그 당시 농촌에 너무 가난한 애들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 가슴 아프고 이제 힘드니까 말이죠. 그래서 난 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때 서울대학에 소아과 나와가지고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소아과 계통에서는 그분이 제일 원로입니다. 아주 존경받고요. 정말 존경받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거든요. 나는 이제 중학교 4학년 때에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서 철학과 사상 분야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가져다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 분야를 지금까지 이제 70년 살아온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길을 연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난 이제 우리 대학에 있을 때도 이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보고 이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좀 어렵게 느끼니까요. 내가 이 다음에 50이나 60쯤 됐을 때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해 봐라. 50쯤 됐을 때 내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말이죠. 그 그려본 사람들은 목표가 있고요. 그걸 그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남 사는 대로 사니까 자기 인생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는 거고요. 아마 시간도 다 됐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나 자신도 좀 느끼고 있는 건 사람이 무슨 사명감이 있어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역사를 바꿔야 돼요. 내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사는 사람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역사를 창조하는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좋은데 그 누구나 할 수 있나 그렇게 되나 하지만 내 친구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얘기한 친구들이거든요. 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지금 쭉 살아보면 내 친구인 안병욱 선생, 김태길 선생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나도 끼워서 살고 보니까 나는 모르죠.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에 무엇인가 남겨줬다, 무엇인가 도움이 됐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첫째 번 혜택은 뭔가 하니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늙질 않아요. 네. 그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늙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그렇고요. 또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거 이제 난 큰 위로인 것 같아요. 마지막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내 친구 가운데 안병욱 교수님 있잖아요. 안병욱 교수님이 한 번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김생 나 이런 전화 걸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 걸어야겠으니까 전화 걸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셋이 함께 쭉 50년 동안 이제 왔는데 김태일 선생 먼저 가시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암만 해도 아마 김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건강보다도 네 예감이 그래. 아무래도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실 때 나한테 이혼할 때하고 꼭 분위기가 같아요. 제가 50년 가까이 지나던 친구가 나한테 이혼을 하는구나 말이죠.
그 내용은 간단하죠. 미안하다고 먼저 가면 자기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두 번째는 혼자 남들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마지막 부탁이 민구안이 김새는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못다하는 다 마무리해 줄 거야. 네. 그 부탁이거든요. 그 내 힘이에요 지금. 그 힘이 날 붙들어 주거든요. 예. 그런데 공감 의식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죠. 예. 어떻게 보면 친하게 평생을 함께 온 친구가 남긴 유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 유언이 교수님의 사명감이 돼서 맞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세상에 좋은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많이들 의아해하실 텐데 일단 성격을 바꾸고 또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또 인생의 사명감을 느끼면 젊게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생각만 바꿔도 내 인생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바꿔도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참 용기를 얻습니다. 아유, 100세 인생을 사신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한 권의 책을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게 되는데요. 교수님, 국민 여러분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새해 맞이했습니다. 간단하게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새해 덕담 괜찮으시겠어요? 요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것이 하나의 더 성장하고 더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의 시련이라고 봐요. 네. 그 시련을 겪은 민족이 성장하고 그러게 돼요. 그때 중요한 건 민관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생활, 그 행복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분은 나한테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이게 아마 우리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또 하늘을 우리가 행복을 창조해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죠. 네.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어려움 온 국민이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한 사람이 박물관 같다고 한 옛 조상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100세 인생 살아오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래오래 우리에게 좋은 말씀 남겨주셨으면 내후년쯤에도 한 번 더 나오세요, 교수님.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세 분도 애쓰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우리 김영석 교수님처럼 오래오래 자신의 일을 찾고 삶의 목표와 삶의 사명감을 갖고 건강하고 젊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목요일 시간 자기관리에 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건강관리, 지식관리에 탁월하신 분이죠. 흉부외과 전문의 김원권 박사님 모시고 자기관리 비법 듣겠습니다. 네, 내일 금요일입니다. 생생토크 만약나라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네, 이분들과 함께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아침마당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